네, 벌써 5회차까지 왔는데, 이게 차수가 조금 약간 중간에 엉켰는데, 그대로 순차적으로 보셔도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뭐 의미 변동이 크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차수가 변동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이 블로그 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글이 조금 많아요. 원래 보통 책에서 쓰던 원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원고에다가 원고 내용을 또 블로그로 쓰자니 글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잘 안 읽다 보니까 뭐 쇼츠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화려한 영상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압박도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고민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제 블로그나 이런 정보 전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입시 또는 학습, 진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기본적인 기초 능력이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이런 거 글을 안 읽고 그냥 듣는 것만 수월하니까 그냥 듣고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의 내용이나 맥락을 잘 파악하시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막 블로그 글이나 책 같은 거는 그냥 훅훅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꼼꼼하게 따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내 앞으로의 학습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이게 뭐 기본적인 뭐 맞춤법, 무탈자 조금 틀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책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벼우니까. 그런 거를 차치하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 파악을 좀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약간 그런 내용의 글을 좀 써놨습니다. 글을 많이 쓰는 게 사실 가독성 그리고 아무래도 보통 구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챙겨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뭐 길다라는 의견도 들어왔는데 문제는 공부가 그 길다라는 것 때문에 그 편의성을 다 그냥 그것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핵심 내용이 빠져요. 그러면은 결국 되게 핵심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편해지는 한마디로 지금 당장 빨리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햄버거 세트를 내놔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래도 학습이라는 거는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유튜브 영상처럼 쇼츠로 빨리 해가지고 핵심만 전달해라. 핵심만 전달하는데 그럼 과연 그 맥락을 다 수도를 하는 내용이 사라질까? 고민이 조금 많기는 했는데 그래서 글이 조금 약간 많더라고 하셔도 꼼꼼하게 한 번씩만 읽고 좀 따라가 주셨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글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이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결과를 좀 얻어가는 방향성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거든지 내가 손쉽게 주어지는 거는 절대로 오래가지도 않고 손쉽게 주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 예를 들어서 입학치나 입시 뭐 학습 이런 것들은 손쉽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금방 사라져요. 근데 조금 어렵게 이 어렵게가 막 힘들게 막 고난을 겪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어려운 경험을 계속 하면은 그거는 실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너무 빨리 급하게만 하자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음, 좀 영상도 저도 멋있게 만들고 찍고 뭔가 막 요새 보면은 영상 퀄리티도 엄청나게 높고 막 인강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 인강 수준도 되게 높고 막 이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날 것 그대로인데 그대로 어쨌든 날 것 그대로여도 핵심에 관련된 내용 부분은 꼭 다룰 테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글을 읽으셔도 좋고 아니시면은 영상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꼭 학생과 학부모님이 꼭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따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지원 동기를 다뤘어요. 지원 동기 내용을 간략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원 동기 첫 번째 왜 왔는가 그리고 와서 무엇 할 건가 그리고 너는 왜 왔는가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해왔는가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랑 그대로 연결을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학습한 내용 모든 자기소개서나 면접 어디든 간에 다 물어봅니다. 네가 공부한 내용, 과정, 결과, 깨달은 점, 서술해라.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모르겠다 하나 그리고 예시를 봐도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이유에 대한 정답을 조금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꼭 반드시 더 노트를 펴놓고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뭐,
태블릿에 메모를 하셔도 되고 노트에 메모를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다들 이런 고민에 빠져드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학습 내용 뭐 했니?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다들 그게 기억이 잘 학원 가서 그냥 공부했는데 수학학원 가서 숙제고 영어학원에서 디베이트를 하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학원을 다녔다 안 다녔다 이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이하 저학년 뭐 중고등학생 학원을 꼭 안 다닌다라는 거 안 다니니까 자기 나는 공부의 완성형 인간이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기 이전에 문제는 여기 있는 고민들 학원만 다녔는데 지난번 다녀온 캠프 나 기억도 안 나. 아이들마다 그럴 수 있어요. 학원 숙제하고 문제 풀었는데 이게 뭐 대수로운 공부인가? 영수학원 다니는데 나 국어 별로 한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그냥 펼쳐야 되는 거를 자기는 한 게 없고 별 게 없고 그냥 다 제안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그런 거를 막 신경 쓰다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학원 다닐 때 이거 영재반에서 이거 했잖아. 너 이거 했잖아. 라고 하면 그때가 아 그랬나? 아니면 아 그건 별거 아닌데 너 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선생님이 반장으로서 네가 뭐 했대 칭찬했다며 그건 그런데 그건 그냥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는 좋은데 이 평가할 때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깊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 건 별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가지고 내가 어떤 활동, 어떤 결과를 쓸 건가 그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게 매우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걸 먼저 볼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다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학생이 실력이 모질라서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사실 받아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상 이 짧은 한 주, 두 주 시간 외에 어쩌다 한두 번 받는 정말 1년이라는 이 수많은 시간에 딱 한두 번 받는 질문인데 그 한두 번 받는 질문에 정말 딱 기계처럼 타타타타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보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교육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거에 많이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고 학습적 관점에서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 약간은 빠져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학원에서 배웠다 아니다 이 생각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뭐 나는 학원이 자기주도다.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 이 논쟁이 정말 무쓸모한 게 학원이라는 사실 구분도 별로 명확하지 없어요. 온라인 화상 강의를 받으면 그건 학원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원? 아니면 단과 1대1 소수? 아니면 나의 과외 선생님? 아니면 친구한테 뭐 물어보는 거? 아니면 콴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보다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를 빼고 여기서 학원을 빼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다들 매몰되어 있는 이게 아니고 내가 뒤에 나와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경험.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언제나 어느 학생이든지 다 문제를 풉니다. 풀다 보면은 어려운 게 항상 나와요. 원의 방정식이 어렵다. 또 아니면은 나는 뭐 부등식이 너무 어렵더라. 근데 문제는 어렵더라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어려울 때 그래도 나름 이게 학원 숙제로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학교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를 못했든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했던 노력을 담아주는 게 자기소개서고 그걸 학교가 보고 싶고 그걸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학 하나를 가지고서 그 능력을 뭐 보여줬다고 해서 얘가 뭐 정말 모든 수학적 능력을 뛰어넘는 사실 뭐 아인슈타인일까?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보여주는 이런 교과에 대한 어려움의 능력을 봤을 때 얘가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겨낸 경험을 있으면 이 친구는 수학이 아닌 중학교 와서 다른 교과,
국어, 영어, 사회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비교과 활동을 해도 얘는 또다시 어려운 일을 분명 만났을 때 이렇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좀 이겨냈던 방법처럼 얘는 또다시 이겨낼 거다라는 그 관점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학을 썼으니까 나는 수학에만 완벽하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영어는 못 보여줬다. 이런 건 정말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부모님들이 내 애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런 좀 뭐랄까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막 했다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런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거든지 이런 높은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경험 이런 걸 찾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영어 다 잘 안 외워진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가 잘 안 외워져서 아니면 우리 애는 영어를 외웠는데 까먹어서 잊어먹어서 영어는 당연히 잊어먹어야죠. 잊어먹는다라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로스트 완전히 잃어버려서 소멸이 아니라 그냥 잠시 생각이 안 나고 또 언젠가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시에 10개를 맞아야 되는데 8개만 맞아서 2개를 못 맞은 그 아쉬움 막 이런 건데 아니요. 살면서 다른 공부로 다 충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무조건 영어 단어로 잘했다 외웠다 이것만 집착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고 학원에서 이거를 빼고 요 뒤에도 또 보시면 됩니다. 외워지지 않는 걸 외우기 위해서 여기 누구나 다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내가 이걸 위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단어도 100번씩 써보고 정말 안 되어지는 거면 소리내서 열심히 해보고 아니면 진짜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보고 월요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한 주 내내 영어 공부했던 경험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험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발 부모님들이 판단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부모님들이 이걸 가지고 막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세요. 에이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아니 학생이 애가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워보려고 나를 인생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거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이나 했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면은 얘 영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를 평가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냥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학생이 그런 식으로 해서 100번씩 또는 아니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학교에 와서 데리고 와서 다른 부분의 공부를 시키고 성장을 시키면 얘는 곧 바뀔 거다.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컷 해버리시면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 사실 쓸 것도 없죠. 쓸 것도 없고 그리고 막 그거는 부모님들이 너무 오래 세월에 찌들어서 그래요. 벌써 막 최소한 부모님 초등학교 부모님 자녀를 뒀다라고 하면 30대 혹은 40대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나 혹시 그 이상도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생에서 단맛 쓴맛 경험도 다 보고 나름 교육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한 경험 평가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영어 단어 뭐 100개 외우는 거를 막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 중에 영어 단어 100개를 꾸준히 외우시는 분은 현재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뭐 그 정도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그게 인생의 최대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 옆에서 다 커트하면서 학생의 그런 것들을 계속 자르기 시작하면은 학생은 아무것도 쓸데없고 그냥 쏙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뭐 수학 문제 하나를 풀었어도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그건 그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같이 뽑아내셔야 되고 수학 문제 100개를 풀었다. 꼭 그게 100개라는 숫자 때문에 뭐 어른들 입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아니다. 이런 걸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학생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보시고 거기서 어려웠던 경험을 먼저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듣기만 하세요. 부모님들은 이거를 꼭 듣고 본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그래도 이 정도 학교 가려면 이건 너무 좀 뭐랄까 경험이 좀 큰데 하다를 부모님 판단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교육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독서 논술에서 어휘 몰라서 100번의 글쓰기 경험. 제가 1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100번 100번 쓰는 건데 뭐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어휘를 잘 모른다. 요새 초등학생들 어휘 잘 모른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문제 해결하기 나가기 위해서 이런 글쓰기 했던 경험, 이런 것만 쭉 서술해 주셔도 되게 괜찮아요, 내용이.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학생도 이런 것들 이렇게 고민만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그냥 다 커트 해버리고 학생의 가치를 그 경험 가치 같은 것들을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버린다. 그런 이제부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학원에서의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학원 갔다 와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다 누구나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원 갔다 와서 학원 숙제하면 당연히 공부 끝이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했으면 좋은데 아니더라도 거기서 가치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 뭐 학원이라는 단어를 썼냐 안 썼느냐 막 그게 진위 여부냐 그런 거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자기주도를 라는 학습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을 잘못 가지고 와서 학원에 대한 대항마로서 그 단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맨날 그것도 평가를 해요. 학원이냐 아니냐. 학원이냐 아니냐. 아니 학원이 아닌데 잘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이 학생들이 학교도 다닙니까? 그냥 절에 들어가서 혼자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케이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말고 요 뒤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래서 학습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첫 번째, 교과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과 선택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교과 외에 비교과 영역도 있지만은 비교과 나중에 다룰 거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 자, 교과 선택. 초등학교 교과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다 있죠. 국영수, 사과 또는 아니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역사가 아닌 다른 은미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과라는 걸 왜 했냐면 적어도 학교 생활에서의 어쨌든 공부 경험의 확장판을 좀 보여주실 필요는 조금 있어요. 자, 이걸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교과를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교과를 공부하는 방법을 짧게 한두 줄 정도 서술을 합니다. 두 줄을 넘어도 되느냐? 그건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하실 부분인데, 이거는 짧게라는 단어는 뭐냐면, 국어 공부를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독서, 예습, 복습, 아니면 노트에다 적는 방법,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요약 핵심 정리하는 법,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공부 방법을 대표적으로 한두 개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짧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국어 교과를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노트에 적고 단어의 뜻을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 같긴 하지만 요새 이런 게 왜 들어가게 되냐면 학생들 문해력 모르는 거 이제는 그냥 기본 누구나 다 넘겨야 되는 누구나 다 그냥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무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무료라는 단어를 몰라서 기분이 왜 공짜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금일 오후 5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금요일인지 아니면은 금일 오늘인지.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내가 모르면은 이런 거를 빨리 부끄럽다 빨리 배워야겠다 새롭게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습자들이 많았죠. 요새는 어떤가요? 당당합니다. 왜 그런 단어를 쓰시나요? 아니 간단한 단어로 금요일이라고 쓰시면 되지 꼭 금일이라고 쓰셔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 하셔야겠어요? 아니면 아니 기분이 그냥 별로라고 하면 되지 꼭 기분이 무료하다라고 쓰셔야 됩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생활은 그렇다 쳐도 학교에서 학교 교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국어 선생님만 뒷목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한숨이 절로 나올 겁니다. 이 아이들 어떡하지? 물론 가르쳐야 되는 게 교과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긴 하지만 문제는 험난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국어 공부에서 이런 방법을 일단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서술한 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가 봅시다. 서술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한 예시를 숫자 개념 제시. 자, 숫자 개념 제시라고 한 부분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으면은 다 자기소개서로 구체적으로 써라. 면접에서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서로 헷갈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는 때 얘기를 딱 들으면 자, 초등학생 입장에서 아니 내가 5시에 끝나고 5시 반에 학원 버스를 타고 학원 버스에 가서 친구랑 라면 하나를 먹고 6시에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노트에 정리를 하고 정리한 내용을 다시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숙제 못 해오면
남아서 30분 더 하고 그리고 뭐 외우는 월말 이해 평가가 있어서 거기서 시험 안 받으면 이걸 말하라는 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라는 거지? 서로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들도 간단합니다. 부모님들한테 본인이 하고 계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서로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회의를 하고 제가 뭐 재무 분석을 하는데 뭐 8시에는 뭐 미국과 관련된 금리 시장 이걸 말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복잡한데 숫자 개념 제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한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호흡을 쭉 넓혀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숫자 또는 개념 제시라고 되어 있고요. 국어 시간에 미술관에가 화학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명확한 키워드를 보여줬고 미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화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미술 작품에서의 화학의 역사 조금 독특하고 신기한 내용이네요. 국어 시간 읽었던 책인데 그걸 공부를 하면서 애칭, 분산, 조형, 소조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화학의 역사, 애칭, 분산, 조형, 소조성 같은 단어들을 접하였습니다. 상당히 되게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애칭까지는 모르셔도 분산 조형까지는 아셔도 소조성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인생 사는데 도움 못 받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런 단어 어휘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학습 이제 공부를 한창 해야 되는 학령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를 몰랐다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접했대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단어들이 어려워서 드디어 어려웠던 점을 찾아냈네요. 어려워서 단어가 어려워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여기까지는 잘 써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그 본질적인 부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고민했대요. 고민. 내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안해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학부모님도 있을 거고 막 그런데 물론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모든 많은 수많은 학생들 중에 대부분 10명은 그냥 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이러면 끝까지 읽어나간 애들도 분명히 0점 몇몇 있지만 대부분은 책을 덮습니다. 책을 덮고 어렵다 그냥 말하고 엄마한테 어렵다 말하면 엄마들은 그 어렵다라는 책을 끝까지 읽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요새는 어렵다는 말보다는 어렵다는 책을 자꾸 쉬운 걸로 바꿔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자꾸 쉬워지게 되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글을 안 읽는 것처럼 글을 줄이고 그림이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가는 걸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할 거다. 하지만 그 공부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은 그거를 고민을 했대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예시를 바탕으로 다른 영어, 수학, 국어를 본인들이 직접 노트에다 정리하시면서 따라하셔도 되는데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요? 1000번 물어보고 반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얘기를 해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머리가 있고 학습이 좀 되어 있고 좀 약간의 눈치와 이런 이제 좀 머리 회전이 두뇌 회전이 빠른 친구들은 알아서 쭉쭉쭉 씁니다. 근데 모르는 애들은 벌써 여기 1번과 2번에 여기서부터 한 30분 보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거는 지능적 차원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공부했던 폭이 조금 넓어져야 되는 확장인데 입시 진로 진학에 있어서는 시간을 조금 빨리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고요. 고민을 했대요. 이거는 노트에다가요, 오타예요. 노트에다가 단어를 적고 뜻과 맞는 예시를 적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때 진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또 본인들이 평가를 하세요. 야, 노트에다가 단어 적고 뭐 예시 적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마디 툭 던지시고 또 노트에다 단어 적는 게 무슨 대단한 공부법이냐? 또 한마디 던지시고 야, 예시 적는 거 너 한 달밖에 안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잘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한 30년, 40년, 30대, 40대, 50대 막 부모님들이 한 2, 30년 전에 본인들이 공부하시는 시절에 그 경험을 가지고 오고 또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더해가지고 지금 얘가 초등학생이라는 그 계산을 안 하시고 자기 기준에서 자꾸 잘라요. 그게 아니에요. 학생은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어 노트에다가 단어 적고 뜻 예시 적는 공부 방법은 사실 되게 정석인 방법이기도 하고 기본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축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 기본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응용도 가능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커트한 다음에 막 희한한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아, 요번에 내가 봤더니 무슨 메타인지 공부법이 좋대. 내가 공부법이 좋대. 막 그러면서 특이한 공부법을 막 써야 막 되게 이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부를 써는 거죠. 자, 노트에다가 단어 적고 예시 적고 공부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잘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정석적인 공부 방법이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처음 1주 노트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뜻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귀찮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준비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공부든 어떤 뭐든 이 일주일이 정말 힘듭니다. 어, 아마 그런 예전에 그 시절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 뭐한 3일 열심히 하고 4일째부터 이제 위지가 없고 막 이런 것처럼 일주일을 뭔가를 해낸다라는 그 결론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일주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그걸 당연히 누구나 겪죠. 어려움이 또 나왔죠. 하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친구는 이게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한테 이거를 배웠어요. 한 달까지 꾸준히 해보기로 했대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에이 평범한 학생이네 아니면 뭐 그냥 뭐 이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가자의 눈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관점은 너무 좋은데 본인이 너무 그렇게 좀 악랄한 평가자라고 합니다. 악랄한 평가자가 돼가지고 뭐만 하면 그냥 태클 거시는 그렇게 자기소개서랑 학생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한 달까지 꾸준히 해보기로 했대요. 드디어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달라진 결과를 서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달라진 결과 서술이 1번이고,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학업 계획을 끌어오는 세 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봅시다. 한 달 가까이 가면서 이전에는 못 읽었던 어휘들 때문에 한 달이 걸려도 못 읽던 책. 자, 이게 과거예요. 과거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 1주 정도면 충분히 책을 읽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자, 한 달이 딱 지나는 입장에서 달라진 결과를 서술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다라고 했죠. 달라진 결과를 서술했죠. 그리고 과거, 현재 상황을 비교했죠. 과거에는 한 달을 책을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1주 정도면 책을 충분히 읽어요. 자, 현재 상황을 이제 비교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자, 어휘도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들을 읽고 있대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앞으로 땡땡 학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에 들어오게 된다면 독서 실력을 더 키워서 친구들과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공부를 해나가겠다라고 미래 학업 계획을 끌어오는 거. 자, 이렇게만 보셨을 때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은데요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 여러 부분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핵심은 기본적인 이런 구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만 오셔도 사실 내용은 되게 정리가 아주 깔끔해지고 이제 이 내용 정리한 거에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까 단어를 어떻게 바꿀까 요 내용들을 조금 더 뭐랄까 깊이 있게 좀 다룰 수 있는 부분 없을까 하면서 고치는 건데 핵심은 이런적인 기본적인 플로우를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시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커트하고 애가 이제 주눅 들어서 뭐 안 하고 애도 이제 앞에서 나온 나 학원에서밖에 한 거 없는데 쓸 게 없는데 이런 거에만 매몰 되시면은 1시간, 2시간이 아닌 하루 왼종일 앉아 있어도 한 줄, 자기소개서 한 줄도 못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몸만 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쓴 거를 가지고 고치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게 부모님들이 과거의 공부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이런 글쓰기 같은 거는 한 번에 써서 첨삭 없이 100% 이제 만족, 100점 딱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이렇게 딱 하나 그려줘야 되게 잘 쓰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떤 글이든 처음에 써지면 써지는 대로 일단 다 쓰고 그 다음에 수정을 거치고 그게 수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 넘어가셔도 충분히 더 많이 가실 수 있고 견디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한 두 번, 세 번만 수정을 해도 막 거기서 벌써 화를 내고 거기서부터 막 되게 급박해져, 조급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못 썼나? 독서 논술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이렇게 글을 못 쓰나? 그거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고 잘못된 학습이고 그러니까
학습 수정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결과만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과연 이게 100점이냐 90점이냐 80점이냐 빨리 이걸 내려달라. 그래서 100점짜리면 빨리 90점짜리면 빨리 100점으로 바꿔달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글을 좀 수정하기도 하고 맥락을 바꾸기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교과 학습을 먼저 정리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게 좀 부모님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부모님 세대에 사실 저도 부모님 세대랑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공부라는 게 뭐 정말 이런 류의 공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류의 공부도 없었고 문제는 부모님들이 설령 공부를 잘하셨든 아니면 공부를 또 뭐 아니셨든 어떤 걸 다 떠나서 이미 엄마 아빠 세대가 공부하던 시절 최소한 20년 전 혹은 30년 전 너무 길게 잡았나? 뭐 예를 들어 15년 전 이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이미 나는 동안에 교육은 상당히 되게 빠른 시간 순서대로 바뀌어오고 1년, 2년만 지나도 모든 게 바뀌어가는데 그런 바뀐 거 없이 과거의 부모님의 경험을 소환하고 떠올려서 거기다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서 부모님이 평가를 하는 초등학교 문제집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요새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배워? 요새 애들은 이런 거를 해. 이미 그 단어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거리가 멀죠. 근데 문제는 그게 거리가 멀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때의 기억과 추억으로만 아이를 재단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도 두 번, 세 번 수정하고 네 번, 다섯 번 같이 쓰고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가미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토론의 논쟁으로서 삼으면 좋은데 이거를 빨리 썼으면 좋겠다. 빨리 5점, 4점, 3점, 2점, 1점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인데요. 빨리 이거 A4 용지 한 장 채우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그 학생의 학습은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강조 많이 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를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제대로 정리를 네, 최종 정리 평가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페이지네요. 최종 정리를 해보고 자 이렇게 글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글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글이 잘 썼다 못 썼다를 가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글이 뭐 운전 한입 막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되게 재밌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 눈으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은 글이 한 번에 읽히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이 학교에 와서 과연 얘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간단한 질문에 답을 던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어휘력도 부족한 학생들이 요새 많다는데 얘는 그런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인가? 이런 능력을 좀 볼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인가? 그리고 이렇게 힘든 게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보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다니는 애들, 이거보다도 자기가 공부한 거를 잘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독서활동 잘 할 수 있을까? 학교 와서 자기 공부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웠을까? 이런 관점으로 내 글을 바라보면은 그런 항목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 잘못해서 이거를 문학 작품 또 아니면 내 아이에 대한 일종의 리포트, 보고서 이런 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유익이 커져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이의 태몽 이야기를 쓰신 부모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맞춰서 태몽이 어땠고 막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이런 걸 통해서 자기소개를 쓰면서 뭐 아이가 보여주는 막 이런 건 그건 제가 보기엔 그냥 태몽으로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얘기하시고 끝나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잘못 해석하시고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 자기소개서 면접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핵심은 뭐냐면 평가자. 평가자는 뭘로 평가를 할까? 간단합니다. 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뭐 어휘력 이런 거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선생님한테 금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자 했는데 학생이 금요일인데 왜 금일이라고 하시나요? 이러면 이제 혈압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국어, 수학, 영어뿐만 아니고 어떤 교과목이든지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자기들끼리 책 찾아보고 공부해서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애들. 이 노력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옆에서 그 노력을 보시면서 도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고 토론도 좀 하고 이런 걸 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간단한 이야기가 이제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평가자의 눈으로 못 보고 엄마 아빠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다 보니까 좀 약간 물론 요새 100% 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왕의 DNA 저도 그거를 보면 한참 머리가 아팠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자의 입장에서에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관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기소개서 글 같은 것들을 바로 거꾸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은 이게 맥락이 안 잡히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평가자가 원하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류의 입시, 진로, 진학 같은 이런 학습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제가 그냥 집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 활동, 아니면 뭐, 제가 집에서 저희 집 고양이랑 노는 이야기 보고 싶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그 관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이거를 가끔 잊어버리시고 이걸 생각 안 하시고 글을 쓰시다 보면은 이상한 글들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학생들 그걸 찾는다. 그 간단한 거고 그 열심히라는 단어에 좀 들어있는 게 많죠. 이 열심히가 뭐 수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학교에 있는 여러 가치들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학교 규칙을 열심히 지킬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관점들에 대한 내용을 쭉쭉쭉쭉 해주면은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고 면접에 가서도 자신감이 붙는데 안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뭐 아무 이야기 막 쓰고 그냥 좋은 이야기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에 집착하느냐 각종 대회, 수상, 타이틀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타이틀 같은 거 보여주면 이미 거기서 결론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 입시 타이틀 같은 게 좀 못 적기 때문에 무슨 대회 무슨 타이틀 못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을 따라만 한번 보시고 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사실 뭐 좋은 퀄리티의 영상 막 엄청 그 스튜디오 같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음향 아니면 화면 깔끔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정리를 해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따라하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들을 찍어보면서 한번 수준을 좀 업데이트 시켜보고 수준 업데이트랑 이런저런 이제 바꿀 거, 수정할 거 열심히 저도 저만의 이제 이런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신 어려움들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겨낸 노력을 정리를 하시면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회차에서 일단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저희가 지원 동기 그리고 학습 내용 다뤘고 이제 이 다음에 또 진로, 그 다음에 또 미래 계획,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